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또 7명이나 발생해 확진자 수가 총 186명으로 늘었습니다. 특정 교회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지역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샘물 쓰지 마라 방송 이후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가 보여준 반응에 대해 열흘 넘게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샘물 쓰지 마라 방송 이후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가 보여준 반응에 대해 열흘 넘게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가 50만 포항 시민을 상대로 협박했는데도 포항시와 시의회는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스코의 직업병과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 방송 다음 날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는 다큐 내용에 불만이 있다며 포항제철소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 취재를 물리력으로 방해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안 걸린다면서 빨리 가! 언론계는 즉각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와 사측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언론노조 등 5개 언론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가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매도하고 취재를 방해하는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노조뿐만 아니라 회사가 그 뒤에서 같이 나서서 이 취재 행위를 방해했다는 어떤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사실은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조가 지난 11일 포스코의 포항 지역 투자 차단과 직원들의 소비 활동 중단, 주소 이전 등 협박성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시민들의 등에 비수를 꼽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간 포항 시민들이 묵묵히 감내한 희생과 고통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지만 포항시와 포항시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은 전혀 없는 상황. 50만 포항 시민을 볼모로 한 협박성 성명에도 정작 시민을 대표하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시 의회는 공식적인 비판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노조의 뜻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으로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항시나 시의회가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연간 2,000명 이상이 일하다 죽는 처참한 현실에 떠밀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포항 MBC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에서 고발한 포스코의 직업성 암 실태가 새로운 산업재해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송 후 포스코 노동자 10명이 직업병으로 인정해달라며 산재 신청에 나서면서 포스코 직업성 암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에서 37년을 근무한 윤여화 씨는 암의 일종으로 성면 노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고 직업성 암을 인정해달라며 산재 신청을 냈습니다. 보온제를 벗겼다가 다시 감기도 하고 이럴 때 그 보온제가 항상 날리고 번쩍번쩍하는 게 이제 많이 날리고 했죠. 그때 흡입도 됐고.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소속인 이호인 씨는 파이넥스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18년 방광암 진단을 받았는데 역시 작업 현장에서 발암 물질에 노출돼 왔다고 말합니다. 분진땀에 앞이 안 보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흰 마스크를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5분 되면 여기 마스크 흰 게 없습니다. 이빨만 하얘지지. 포항 MBC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에서 포스코의 직업성 암 발병 실태가 공개되면서 포스코에서 장기간 근무한 노동자 10명이 암과 루게릭병 등으로 집단 산재 신청에 나섰습니다. 부산물들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폐암이나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정치권과 시민 노동단체들은 포스코에 대한 직업성암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이래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업성, 환경성 암의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 근로감독과 안전보건 진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상임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지난해 산재 사망자 2,020명 가운데 직업병 사망자는 57%인 1,165명. 사고에 의한 사망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포스코의 직업성암 산재 신청은 불과 4명. 다큐 방송 후 불과 2주 만에 7명의 신청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직업성 암이 현저하게 거의 대부분이 은폐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잘 모르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산재 사망 사고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민을 협박하고 정당한 취재를 방해하는 노조의 행태를 방관하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주주인 사실상의 국민기업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언론의 정당한 비판마저 거부하는 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주에서 오늘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주 180번과 181번 확진자는 80대 부부로 울산에서 확진된 자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60대 부부와 어제 확진된 1명 등 모두 6명이 경주시 성건동의 한 교회에 다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184번과 185번 확진자는 지난 21일 확진된 안강의 164번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경주에서는 오늘 하루 7명이 추가되면서 총 확진자가 18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교도소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A씨는 어제 법정 구속돼 포항교도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시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구속 때부터 발열 등의 의심 증세를 보여 별도의 격리시설에 수용됐고 다른 수용자와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권이 겹치는 포항시와 경주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교차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각각 10여 명씩 점검반을 편성하고 성동시장과 효자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체육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 점검을 벌였습니다. 경주시 안강읍과 내남면, 포항 전통시장 등지에서는 양 도시를 오가는 경제활동과 부모님 집 방문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서 지역에서는 입원하지 못한 채 숨지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병상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곡 경북대병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난달 다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중환자를 치료하는 5개 병상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행정 명령에 따라 지금은 중환자실 병상을 늘리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시 3차 대유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지만 이제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저희가 힘들어도 의료인의 어떤 사명감으로서 사실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칠곡 경대병원 3병동은 지난 21일부터 아예 텅 비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코로나 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 200여 개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환자가 빠진 동 전체에는 음압시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위한 준중환자실 병상도 18개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병상 확보에 총력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늘어나는 환자 속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대구는 24.2명, 경북은 32.2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에는 위중증 환자 병실 17개 중 8개가 사용 중입니다. 경증과 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345개 중 242개가 활용 중입니다. 그 경북 환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북대랑 칠곡 경대가 어느 정도 차는 걸 봐가면서 그래 할 거라서 민간기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경북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안동, 김천, 포항 의료원에 마련된 음압 병상은 65% 소진됐고 동국대 경주병원에는 위중증은 1개 병상, 중등증은 4개 병상만 마련됐지만 이마저도 거의 꽉 찼습니다. 지금 확보하는 병상의 70%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기로 해 전국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병상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올 초처럼 전국에서 의료진을 모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행되는 조짐이에요. 병상 문제도 병상 문제지만 말씀 주신 이 의료진 문제도 의사나 간호사 문제도 동원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 지역 코로나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골든타임은 5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현대판 홍해의 기적이라는 소방차 길터주기가 연출되곤 했는데요. 이제는 기술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경주시가 대구 경북 최초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 신호등이 약속이나 한 듯 소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자 모두 녹색 신호로 바뀝니다. 출동한 10대 차량이 통과할 때까지 녹색 신호를 계속 잡아줍니다. 긴급 차량에 우선 신호를 주는 이 기술은 경주시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크기의 단말기를 긴급 차량에 지니고 있으면 GPS가 이를 추적해 신호등을 모두 녹색 신호로 바꿔줍니다. 경주 소방서에서 8km 떨어진 현곡 교차로까지 평소 13분 거리를 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골든타임 5분 내에 도착하는 데는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주시는 시내 동지역과 인접한 읍면 지역까지 17개 구간에 이 시스템을 갖춰 400여 개 신호등이 연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시범 기간을 거쳐서 내년 초부터는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홍해의 기적이라는 소방차 길터주기를 대체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은 여전히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은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광양제철소에서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발 사고가 지난 2014년 3명이 숨진 배관 화재 사고와 유사하다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올해도 포스코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며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최정우 회장의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 2부는 포스코 특허를 사용해 만든 장비를 중국 철강사 등 해외 5개 업체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관련 부품업체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포스코 도금 강판의 도금량 제어 장비인 에어나이프를 납품하면서 포스코 특허와 핵심 부품 도면을 획득한 것으로 에어나이프를 제작해 포스코 해외 경쟁사 등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 내일 오후부터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성탄절 당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가 풀린 건 반갑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은 중부남부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한 상태인데요. 경주는 76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고 포항에서는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공기질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희뿌연 하늘이 예상됩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화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덧 한 달 가까이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데다가 오늘 밤부터는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불이 나면 크게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맑겠습니다.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를 텐데요. 아침 기온은 1도에서 5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8도에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8도에서 1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동해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3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영하권으로 추워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오늘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공항 명칭 변경을 위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양 도시는 서명식 이후 국토교통부에 포항공항 명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경주 관광객을 공항으로 끌어들여 공항을 활성화하고 경주시는 공항이 가까운 도시란 점을 알려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진에어가 포항공항에 취항하는 조건으로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매년 지원하는 20억 원 중 최대 2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